안녕하세요. 카라멜 마끼아또의 다락방입니다. 저희 다락방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인 크리에이터들의 롤모델, 대도서관이 들려주는 억대 연봉 유튜버 이야기, 유튜브의 신, 나는 유튜브로 1년에 17억 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2018년도에 나와서 지금 4년 접어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이 책을 접하고 그래도 내용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나 식상하지 않아서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고, 어쩌면 지금 저처럼 시작하는 분들 또는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작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대도서관, 허세, 허당, 단추아빠, 음댕 남편, 워너비 크리에이터. 다양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17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대도서관은 유튜브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재석 못지않는 넘사벽 대스타. 화려한 스펙도 대학 졸업장도 없이 평범한 직장생활을 몇 년 한 끝에 30살을 훌쩍 넘겨서야 유튜브에 입문했고, 넘치는 끼와 성실함, 뛰어난 재치와 입담으로 인기몰이를 하며 톱 크리에이터 자리에 올랐다. 현재 인터넷 방송 대도서관 TV의 유튜버이자 다이아TV 간판 1인 크리에이터이며 미디어 콘텐츠 회사 엉클대도의 대표이사다. 먼저 목차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 페이지는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챕터 1. 디지털 노마드 시대, 1인 브랜드가 답이다. 디지털이 만든 유통의 혁명, 1인 브랜드 시대를 열다. 1인 브랜드에 불필요한 건 자본이요, 필요한 건 용기일지니. 현재는 따분하고 미래는 불안하다면 N잡러가 답이다. 1인 브랜드를 위한 기본 루틴, 주말, 이틀만 투자하라. 챕터 2. 취미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란 없다. 덕력에 재능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덕업일치. 덕후들을 위한 기회의 땅, 디지털 플랫폼. 챕터 3. 나만의 콘텐츠로 브랜드 가치 높이는 법. 1인 미디어에 대한 오해와 이해. 나만의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력. 지속 가능성. 좋아해야 오래 한다. 죽은 기회도 되살리는 마법은 편집 능력에서 나온다. 시청자와 공감하고 친근감으로 다가서는 소통. 도전. 그래도 생방송은 매력적이다. 수익. 후원이 아닌 광고가 답이다. 챕터 4. 1인 브랜드 시장이 커야 나도 큰다. 공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판을 키운다. 투자.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가치를 확대하라. 협업. 새로운 업의 방식, 새로운 일자리가 기다린다. 공략. 우리 앞에 열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부록. 대도서관과 함께 만드는 유튜브 대박 콘텐츠. 살림 9단. 30대 주부라면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 B급 감성 충만. 20대 대학생이라면 돈 없고 걱정 많은 20대 청춘 생생 라이프. N잡러가 장래 희망. 30대 직장인이라면 3분 명화. 이렇게 해서 목차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거대한 시장이다. 지금도 이름 없는 수많은 개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1인 브랜드로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있다. 예전에는 작가가 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했다. 글을 아무리 잘 쓰는 사람이라도 독자에게 읽힐 수 없다면 작가가 될 수 없었다. 독자에게 자신의 글을 읽히려면 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출판해줄 곳이 필요했다. 또 교정 교육과 편집, 디자인, 유통, 홍보 등을 도와줄 전문가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기 글을 독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시대다. 디지털 플랫폼이 작가와 독자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이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작가가 될 수 있고,
1인 브랜드로서 자기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1인 브랜드 대도서관은 다음 TV 팟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TV를 거쳐 지금은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70만 명을 넘어섰고 생방송에는 최대 2만 명에 이르는 시청자가 모여든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광고 수익이 연간 억대에 이른다. 강연, 팬미팅, 공연, 행사 진행, 각종 매체 인터뷰 등 외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채널을 오픈하여 세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1인 브랜드 대도서관은 유통의 혁명이라는 파도를 타고 대기업 사원, 나동현이라면 불가능했을 다양한 일을 이루어가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내가 1인 브랜드에 쉽게 도전한 것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리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최근 신문을 보니 치킨 프랜차이즈를 열려면 건물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제외하고 가맹비, 계약 이행 보증금, 인테리어 및 주방기기 등을 마련하는 데만 평균 4천만 원의 창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일 초기 비용 부담이 이처럼 컸다면 나도 섣불리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대도서관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몰려들었다. 대기업 사원 나동현은 유치할 수 없었던 투자금을 1인 브랜드 대도서관은 쉽게 끌어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시 모든 투자 제안을 거절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 투자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대도서관이라는 1인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다. 지금 1인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초보자는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다. 인터넷 생방송은 매일 밤 3, 4시간 정도의 방송을 해야 고정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 어렵지만 유튜브에 편집 영상을 올리는 일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말 딱 이틀만 투자하면 촬영부터 편집, 업로드 예약까지 끝낼 수 있고 그 정도 투자로도 자기 가능성을 충분히 시험할 수 있다. 그럼 사표는 언제 던지느냐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기준이 무엇이든 크리에이터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더는 직장 업무와 병행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바로 사표를 던질 때다. 그 전까지 사표는 내 마음속에서만 쓰는 걸로 하자. 아무도 초보자에게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일단 오른발을 내딛자. 그런 다음 왼발, 다시 오른발, 또 왼발. 처음에는 어색했던 발걸음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지고 호흡은 가벼워질 것이다. 내 발끝에만 머물렀던 시선이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하늘을 살피게 될 것이다. 일단 시작하면 길은 보인다. 취미, 전문 분야, 특기, 뭐든 좋다. 주머니에 꽁꽁 숨겨두고 혼자서만 만지작거리던 진짜 나를 세상에 드러날 때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의 브랜드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공 공식에 1인 미디어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 내 능력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지금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내 창작물을 올리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글, 그림, 노래, 연기, 운동, 요리, 인테리어, 디자인, 꽃꽂이, 무엇이라도 좋다. 자기가 잘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창작물로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에 올리면 누군가는 반드시 본다.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흔히들 하는 말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요리 사진 열심히 올려봤자 돈 한 푼 못 벌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돈 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은 밥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밥만으로도 살 수 없다. 성취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이루는 과정을 경험해야 행복하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까지 받으면 금상첨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디지털 플랫폼은 의미가 있다. 만일 채널을 만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가다 보면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 콘텐츠가 하나쯤은 나오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어떤 특정 콘텐츠의 조회수만 산처럼 뾰족하게 올라가지만
채널 정체성이 뚜렷하고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되기만 하면 다른 콘텐츠도 차례차례 소비되면서 덩달아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한다. 처음 콘텐츠를 채널에 올리면 조회수가 기껏해야 100 정도다. 더 나쁜 경우는 10이 안 될 수도 있다. 유명 크리에이터도 처음 시작할 땐 다 그랬다. 지금 난다긴다 하는 크리에이터도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는 시절 겪었고 거기 실망하기보다는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꾀했고 꿋꿋이 2, 3년을 견디고서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과 시청자에게 휘둘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시청자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되 그것이 나를 위한 조언인지 상처 주기 위한 비방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 일단은 세상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점부터 인정하자. 비난 없이 사랑만 받는 사람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것이다. 1인 크리에이터는 일반인보다 비난받기도 쉽지만 그만큼 사랑받기도 쉽다. 나를 응원하는 시청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자. 그게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구독자 수를 꾸준히 늘리는 것만이 장기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단발적인 콘텐츠로 한탕을 노리기보다는 이탈하는 구독자가 없도록 자기 채널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자기 일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길 바란다.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느껴보길 바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광고업계가 유튜브를 주목할 것이다. 그러면 유튜브로 좋은 광고가 많이 유입될 테고 유튜브 생태계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 할지 몰라도 결국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다. 가장 큰 오해는 1인 미디어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1인 미디어에 광고가 들어오는 것보다 크리에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더 이상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연일 보도된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성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크리에이터야말로 그런 인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1인 미디어는 한순간 유행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1인 브랜드에 대한 현대인의 욕구가 맞물려 흐르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지금 당장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보라. 무엇이 만져지는가? 꾸깃꾸깃한 휴지 조각인 줄 알겠지만 당신이 틀렸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온 초대장이다. 누군가에게는 반짝이는 즐거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지폐다. 대도서관이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숨겨둔 가능성을 활용해 1인 미디어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 쫄지 마세요. 일단 찍고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자본과 리스크 없이 누구나 도전 가능한 기회의 유토피아. 콘텐츠 기획부터 수익 창출까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서관 유튜버 채널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직도 활발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무슨 책이든 나에게 득이 될 만한 것은 메모를 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며 따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아직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올려보세요. 처음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